안녕하세요, 축팅입니다. FC 서울에서 기동 타격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최근 몇 년간 팀 스피릿이 김기동 감독이 추구하는 색채와는 워낙에 달랐기 때문에 이를 맞춰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뿐, 사실 김기동 감독의 능력에는 의심이 없기에 큰 걱정은 없었는데요. 김기동 감독은 FC 서울의 10번 선수가 링가드라는 놀라움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팀의 수준을 높여놨습니다. 그 결과 7년간 이어온 전북전 무승 징크스를 적진 전주성에서 보란듯이 깨부시고 5대1 승리와 함께 수협전과 강원전 승리에 이어 3연승에 올라탔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김기동 감독 축구의 수많은 디테일 중 현재 흐름을 잡을 수 있었던 핵심 요소 3가지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템포가 상당히 빠른 김기동 감독의 축구에서 2선 자원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대 수비 3선과 4선 사이사이에 적절하게 위치해 볼을 받아주고, 볼이 들어왔을 때 흐름을 늦추고 조절하기보다는 보다 직선적이고 과감하게 템포를 올리면서 플레이해야 하기 때문에 테크닉과 기동력은 물론이고 영리한 축구 센스까지 요구됩니다. 사실 딱 이렇게만 봐도 링가드가 찰떡이죠. 이렇게 단순하게만 봤을 때도 링가드는 김기동 감독 축구와 상당히 어울린다고 볼 수 있고, 포항 시절에는 고영준, 송민규, 김승대와 같은 선수에게 해당 롤을 부여했는데요. 하지만 시즌 초반 서울, 즉 링가드가 부상에서 복귀하기 전까지는 박동진, 김신진, 팔로세비치를 활용했지만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성적 또한 침체되어 버렸죠. 그리고 기다리던 링가드가 돌아오자 김기동 감독은 꾸준한 소통과 신뢰를 통해 점차 링가드의 폼을 끌어올렸고, 현재 링가드는 흔히 말하는 4-2-3-1의 10번 자리에서 급이 다른 플레이로 롤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팀 전체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풀백 강상우가 볼을 잡고 앞을 살피자 윌리안을 체킹하기 위해 딸려나가는 강원 센터백 강투지의 등 뒤로 링가드가 움직여주고 강상우가 정확하게 찔러줍니다. 해당 플레이는 김기동 감독 축구에서 자주 활용하는 패턴 플레이로, 이제 볼이 들어간 쪽 가까이에서 제3자 동료가 움직여주고 원터치로 돌려놓는 형태인데요. 이번 장면에서는 주위에서 한 번에 움직여주는 동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링가드는 마치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 마냥 뒷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센터 유리한 위치에 있는 한승규에게 흐름을 살려 원터치로 연결해줍니다. 이후 한승규가 걸려 넘어졌지만 PK는 선언되지 않았죠. 다음 상황도 링가드의 미친 센스를 통해 득점까지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류재문이 볼을 잡고 있자 링가드가 고개를 휙 돌려 주변 상황을 파악하며 볼을 받고 그곳으로 류재문이 강하게 볼을 투입시킵니다. 그러자 링가드는 자신의 뒤쪽 동료 강성진과 상대 수비 잭슨의 바디 포지션이 충분히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볼을 받는 척하다 의도적으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강성진은 잭슨의 강한 저항을 잘 견뎌내며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보신 장면처럼 링가드는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그리고 김기동 감독 또한 링가드가 잘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둘 모두 적절하게 이해하고 경기에 적용하여 점차 최적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김기동 감독의 축구에서는 11명 모두가 수비에 적극 가담해야 하고 압박 라인도 높은 편인데요. 최근 캡틴으로 출전하는 링가드는 앞선에서 직접 손짓을 해가며 압박 라인을 조절하고 성실하게 상대 수비를 괴롭힙니다. 빌드업이 취약한 전북에게 대놓고 전방 압박을 걸었던 해당 경기의 장면에서도 링가드가 압박 스타트를 끊어 구자룡에게 푸시를 넣어주고 결국 실수를 이끌어내 상대 진영 높은 곳에서의 볼 차단에 성공합니다. 이처럼 링가드는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FC 서울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최근 부활에 성공한 일류첸코와 더불어 역시 재활공장장 킹기동의 역량이 다시 한번 빛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 풀백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 김기동 감독 축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인데요. 오른쪽 최준과 왼쪽 강상우로 이루어지는 풀백의 전진성 또한 점차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드로 좁혀 들어와 중원 볼순환 및 세밀한 공격 정해에 도움을 주는 한승규와 이를 통해 확보된 뒤쪽 넓은 공간으로 전진하는 최준의 활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승규가 높은 위치에서 볼을 잡고 있자 최준은 빠르게 그 뒤로 돌아 오버랩을 나가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승규의 축구 센스가 돋보이는데요. 한승규는 최준이 빠른 스피드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몸쪽 공간이 아닌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적절하게 넣어버립니다. 상대 수비 입장에서 해당 높이에서의 뒷방 허용은 매우 치명적이죠. 결국 최준은 박스 안에서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내 귀중한 링가드의 K리그 데뷔골을 만들어냅니다. 추가로 FC 서울의 중원 조합은 기성용의 부상으로 인해 류재문과 이승모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리그 초반에도 한번 다뤘다시피 류제문은 김기동 감독의 축구에서 알토랑 같이 잘 활용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이승모의 활약 또한 짚고 넘어갈 만큼 눈에 띕니다. 후방 빌드업 및 패싱 능력이 월등한 기성용과는 살짝 다른 유형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공격에 가담해 직접 박스 안 침투까지 노려 득점에도 가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이 잘 녹아들어간 서울의 완성도 높은 공격 전개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센터 서클 부근에서 볼을 받은 링가드가 앞쪽으로 시선을 열고 받쳐주는 이승모에게 원터치로 리턴을 내주고 이승모는 다시 링가드와 원투 패스를 받으며 탈압박, 오른쪽에 좁혀 들어온 한승규에게 원터치로 연결하며 공격 템포를 올립니다. 이번에도 최준은 빠르게 돌아 들어가고 그곳으로 한승규가 열어주고 이와 동시에 이승모가 박스 깊숙이 들어가며 공격 숫자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이승모가 최준의 크로스를 받아 직접 마무리까지 시도합니다. 포항 시절 제로톱 롤을 자주 수행했던 이승모의 장점이 잘 보여진 장면이죠. 다음은 득점까지 연결된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이승모가 뒤를 받치고 류제문이 오른쪽 사이드에서 공격을 전개하며 링가드에게 연결해주고 링가드는 번뜩이는 뒷발 패스로 상대 수비의 도전을 무력화시키면서 류제문이 원터치로 박스 안쪽에 위치한 일류첸코에게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득점 공동선두 일류첸코는 욕심부리지 않고 들어오는 한승규에게 돌려주면서 한승규가 왼쪽 하단에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김기동 감독의 서울이 하고자 하는 축구가 딱 들어맞아 휘청이는 전북의 수비를 완벽하게 공략한 득점 장면이죠. 이처럼 위협적으로 전진하는 양풀백의 공격 가담, 그리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며 볼 순환에 관여하면서 간헐적으로 공격에 지원하는 이승모 류제문 미드필더 조합은 리빙 레전드 기성용과는 다른 느낌의 장점을 보이는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FC 서울은 2020 시즌부터 직전 시즌까지 모두 하위 스플릿, 즉 파이널비에 머물렀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를 연고로 하며 우승권 도약을 바라보는 서울의 목표와는 동떨어진 순위죠. 이와 동시에 서울의 팀 문화 및 응집력 또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는데요. 서울 보드진들은 해당 문제점들을 타개해버릴 전격적인 카드로 김기동 감독님을 모셔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독의 자리만 내어주고 지원이 없다면 포항을 제외한 타 팀을 처음으로 지휘하는 김기동 감독에게도 쉽지 않은 여정이 되었을 텐데요. 서울의 보드진 및 프런트들은 차근차근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축구 색깔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게 팀 구성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프리시즌부터의 굵직굵직한 작업들을 살펴보면 전북에서 미드필더 류제문을, 양풀백 자리에는 강상우와 최준을 영입하며 김기동 감독의 입맛에 맞는 선수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임대 신분이었던 크랙 윌리안을 완전 이적으로 확보했고 여러 갈림길 앞에서 고심하던 기성용을 김기동 감독과 함께 설득하여 팀의 상징적인 재계약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했죠. 그리고 마침내 K리그 올타임 레전드 계약으로 꼽힐 만한 제시 링가드를 영입하며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러한 선수 보강은 여름 이적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팔로세비치 시게히로, 술라카 등 외국인 선수 정리 작업과 함께 전북전에서 데뷔골을 신고하며 강력한 인상을 보여준 호날두 따바레즈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서울은 김주성, 조영국과 같은 핵심 로컬 보이들이 부상에서 복귀하여 힘을 실을 것입니다. 포항 시절 김기동 감독은 공들여 키워놓은 선수들이 이리저리 이적하는 것을 보며 심심치 않은 아쉬움을 드러냈었죠. 때문에 마치 칼을 갈고 있다가 물들어 올 때 노젓는 것처럼 진행되는 서울 구단의 전폭 지원을 받는 김기동 감독은 과연 전매 특허인 선수 발굴 역량과 함께 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최근 서울의 흐름은 4연승 중 10골 1실점으로 우상향 흐름에 제대로 속도를 붙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서울은 4년째 하위 스플릿으로 순위를 마감했고 현재 순위도 딱 커트라인 6위이며 위아래 타 팀들의 도전이 상당히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팀의 전체적인 체질 개선이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닐 텐데요. 때문에 김기동 감독의 서울 첫 시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상위 스플릿 합류가 가장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서울이 흐름을 잘 살려 현재 순위를 지키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구독 누르시고 함께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을 통해 앞으로도 K리그를 더 깊고 재밌게 즐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